안녕하십니까. 더스타일 인테리어 김시장입니다. 금일은 지난번에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문백, 진천 문백 정화아파트 24평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철거를 하고 공사 중간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요. 24평대 좀 가성비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싱크대랑 신발장은 고객님이 기존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공사 금액이 딱 한 2천 정도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 내부 전체 수리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알뜰하게도 공사가 되고 중요 포인트 부분에는 좀 금액이 들어가는 뭐 샤시라든가 이런 부분 브랜드를 써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금액이 좀 가성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난번에 뭐 설명드렸듯이 샤시 윗부분 이제 벽돌을 받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튼튼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제 뒤에 보시면 샤시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쳐도 벽돌로 안쪽을 다 마감을 하고 폼을 싸서 깨끗하게 좀 작업을 해서 타일로 붙여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제가 이렇게 툭 쳐보면 뚱뚝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빈 소리가 안 나게끔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밑에 부분을 하중을 완벽하게 받쳐줄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도 흔들림이 좀 덜하게끔 샤시계 무게가끔 나가게끔 해서 레일이 완벽하게 일자로 맞춰줘야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에 타일 같은 경우는 300에 300각 타일을 포세린 타일을 써서 작업을 해드렸고 줄눈 같은 경우는 그레이 비둘기색 줄눈을 넣어서 이제 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오염도가 안 생기게끔 이제 바닥 타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들 이제 가장 무난한 색깔의 타일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좀 때가 좀 덜 타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무난한 타일을 써서 좀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벽면 쪽 보시면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성 광택스 제품 화이트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을 해드렸고 등 같은 경우도 위에 이제 동그란 커버를 막고 일자등을 달아드린 부분이 특징이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빨래 건조대 같은 경우도 스텐 빨래 건조대를 달아드린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 주인분께서 직접 보일러가 오래돼서 보일러는 이제 업체한테 의뢰를 하셔서 보일러를 다 교체, 분배기까지 다 교체를 하셨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를 드리면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오래됐을 때 보일러를 교체를 하시면서 분배기 상태, 이제 분배기 이음 부속이라든가 연결 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삭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분배기까지 보일러 교체할 때 분배기도 한번 오래됐으면 같이 교체하시는 방법이 좀 장기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싱크대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께서 의뢰를 하신 게 싱크대를 철거를 했다가 철거를 하고 주방 타일을 이렇게 다시 다 붙이고 다시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임분께 말씀드린 게 이게 대리석 제품이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가 혹시라도 뭐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깨지게 되면 다시 하부장은 맞추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철거를 하고 전문가가 아무래도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잘 철거가 돼서 다시 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타일을 다시 붙이다 보니까 양면 쪽에는 이제 뭐 다시 새 제품을 이용을 해서 맞춰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을 할 때 상부장 같은 경우는 철거가 쉬운데 이제 하부장 같은 경우는 대리석이 있다 보니까 뭐 일반인이 철거를 잘못하다가는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철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가 아무리 잘해도 깨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철거했다가 다시 붙이는 건 좀 어려운 작업이라는 부분들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로 이동을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 타일, 벽 타일 작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 벽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 작업을 통해서 덧붙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드발이라고 하죠. 다시 덧붙이는 작업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타일이 잘 붙어 있어야 그렇게 작업이 가능한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면기, 양변기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코너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천장 부분도 이제 일자 천장으로 다 작업을 해드리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 특징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쪽 부분 윗집에서 이제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윗집에서 욕조 쪽에서 이제 방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 처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천장을 덮어서 물이 안 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 이제 천장을 철거를 하고 하다 보면 윗집에 이제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서 공사를 화장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쪽으로 잠깐 이동을 했는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돼서 현관문 틀하고 현관문까지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현관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틀 자체가 문만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문하고 전체적으로 다 문틀까지 필름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녹이 쓸거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문이 너무 노후화돼서 맞질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문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클로저 같은 경우도 새로 바꿨고 도어락도 기존에 있던 제품을 탈거를 하고 이렇게 부착을 해드렸고 말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600각 타일을 사용을 해서 줄눈이 좀 잘 안 보이게끔 줄눈 양이 좀 줄게끔 해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좀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문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부분에 이제 예림이라고 써 있는데, 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민자도어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고리 파인 문도 소비자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ABS도 있고 당연히 이제 열이나 이제 말 그대로 습에 좀 강한 문을 달아드린 분이 특징인 것 같고, 천장 몰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몰딩을 철거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이 위에까지 다 안 돼 있어서 그나마 이제 몰딩 중에서 제일 작은 몰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분 특징이고, 걸레바지도 기존에 이제 예전에 이제 걸레바지라고 해서 이제 윗부분이 꺾인 걸레바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평 8천을 사용을 해서 8cm짜리 평판 몰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걸레바지를 만들어 드린 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KCC 1.8T 장판을 사용을 해드렸고, 벽면 같은 경우는 LG 광포갑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도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성비적으로 기본형 장판이라든가 도배지를 사용을 해서 금액을 좀 다운시켜 드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등이라든가 스위치도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차단기함에 있는 차단기까지 다 교체를 해서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싱크대랑 신발장을 뺀 전체적으로 집 공사를 다 진행했다는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금일은 진천 문백 정암아파트 24평 복도식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집같이 가성비적으로도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부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사, 그러니까 집을 수리를 하실 때 샤시라든가 방문,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이제 현관문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에서 공사를 진행을 좀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를 가미를 하시는 게 좀 집이라는 구조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은 살면서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할 수 있지만 기초를 먼저 튼튼히 한 다음에 그런 작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집이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해서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특징인지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